일단은 이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권의 이제 교재 개요를 여러분 반드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완독하셔야 되고, 네 권의 책을 읽었는데 개요를 설명했고,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현실적인 AI 시대에 도래한 AI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되고, 국가는 더 나아가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려면 다른 나라, 타 국가와의 앞서가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보조를 맞춰가는 게 중요한가?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구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가야지. 뭐 국가란 제도, 물론 우리를 대신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프로페셔널 전문적으로 그런 게 좀 열심히 좀 미래를 개척해 주라. 이제 요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인데, 그 대의민주주의가 그렇게 순수하게 작동할 거냐? 또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말고삐를 쥐지 않으면 말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여러분들이 아주 현명하게 잘 말을 잘 몰아가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또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가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말고삐를 쥐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망나니 같은 말이 있으면 지 마음대로 막 날뛰어 워낙 이상한 데 가거나,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주인을 태운 채 망떨어지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못 모르고 막 미친 듯이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토론을 AI 시대에 우리의 어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네 권의 책에 기반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품의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고민을 좀 더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AI 시대 때 뭔가 여러분도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가게라도 하나 만들어 있으면 생산수단이 있어야 되고, 생산수단이 있으려면 자본이 축적이 돼. 가게 하나 하려면 돈을 저축해야 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꼭 이렇게 무형의 것으로, 앞으로는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그러한 공식 속에서 자본이 축적이 되고 그 자본이 투자돼서 생산수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우위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위에 서서 이렇게 살아가고,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노동과 자본이 비중이 비슷했다. 근데 후기 자본주의 또는 마르크스 시대쯤에 되면은 대자본가들이 나오고, 그 마르크스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대자본가 나오는 게 노동을 착취했다. 잉여노동. 돈 적게 주고 일 많이 시켰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면 노동의 가치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고, 자본가는 그 노동의 가치가 착취된 것을 자본으로 다 흡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가를 이겨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논리였는데, 하여튼 그런 이론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한 이론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러면 미래 사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앞으로는 어떡하죠? 이제 아니면 도인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가게라도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옆으로 좀 더 빠지자면, 요즘 온라인 주문 생산이 사람이 물건을 구입할 때 주문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문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심지어 대형마트도 잘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특히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죠? 더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아주 뭐 심지어는 우리 어떻습니까? 아주 유명 상권에서의 가게들도 이제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기존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뭐 무슨 무슨 뭐 대여섯 평만 있어도 막 옷 뭐 액세서리 불티나게 팔리던 그런 것도, 그래서 막 한 평당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과거에도 10년 전에도 너무나 비싸게 그것이 뭐 권리금 받고 막 이러던 곳이 지금은 서울의 어떤 곳들도, 서울의 중심들도 자꾸 막 변화하고 또는 막 임대가 안 돼가지고 공실이 넘쳐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존의 고정관념 속에서의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이론이 맞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맥락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그 변형된 생각을 잘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본이 축적과 또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게 투자돼 가지고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생산수단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사자,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어떻게 보면 생산수단을 갖게 된 거잖아요. 기술 어떤 일종의 독점권한 자격증, 이런 것은 우리가 왜 자격증을 열심히 따려고 합니까? 그것도 가치 있는 자격증 또는 진입 규제가 제한되어 있는 공급자 중심의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시험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공급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럼 가치가 있다는 건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그거 일종의 생산수단이 되는 거죠. 자격증이 생산수단.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국가적으로 일종의 생산수단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통은 다 공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가게가 됐든 생산수단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대 때는 생산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도 이제 옛날에는 공장 해가지고 생산해서 또 물건 마케팅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OEM만 해주는 공장이 생기고, 또 물건을 공장에 없이도 만들어서 상표만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발전하는 것에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이제 창의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질적인 걸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AI 시대 때의 생산수단은 과연 뭔가? 또 AI 시대 때의 자본 축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본 축적과 생산수단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닌가? 타이밍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고전을 읽으면서 꿰뚫어 봐야 되는 거죠. 꿰뚫어 봐야 돼. 1년에 자본이, 우리가 돈을 열심히 10년간 모아서 봉급쟁이 생활해서 돈을 얼마 모아가지고 그걸 가게를 하고, 그것이 또 노동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게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스템으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지만 그 안에서의 일련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시스템화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사라는 것은 또 이윤을 창출하는 걸 시스템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동력 플러스 거기에 상품이 나온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글 쓴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지적재산권도 어떻게 생산할까? 생산수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혼자 처음부터 다 썼는데, 새끼 작가, 이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시스템화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벌 그려주는 분,
컨셉만 디자인하면 뭐 후반부 작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요즘에는 심지어는 그림마저도 설치 미술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아이디어가 있고 설치 미술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혼자 할 수 없는, 심지어는 그냥 그림마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종의 시스템화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올 텐데, 이제 그럴 때에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변화에 쫓아가고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그러한 시대 때에 과연 우리가 배운 대로 자본 축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생산수단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걸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의 생산수단은 어떻게, 나의 자본 축적은 어떻게. 그럼 시대가 기술 중심의 그런 어떤 테크노 노동력만 필요한 시대, 중심이 되는 시대다. 그러면 뭐 여러분 뭐 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어떻게 시대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게임을 하나 만들 때도 그 게임에 스토리텔링 한 사람 따로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어떤 이공계뿐만 아니고 인문사학도, 인문사회과학 같은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그 테크노 시대에서의 자기 노동력을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산 수단, 자본 축적이라는 면에서 이제 다시 조금 더 좀 설명을 더 붙이자면,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이제 생산 수단이 투자가 되겠지만, 그게 키워드 같은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시대 때는 이렇게 시계열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의 몫이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거죠? 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취업 않고 창업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나는 자본 축적 없이 바로 생산수단을 만들어서 자본 축적하고 같이 하겠다.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나? 뭐 엔젤 투자도 있고, 뭐 초기 창업한 사람들 투자시키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와 있다니까요.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현은 달리 하지만 이렇게 본질적인 그 사회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이 현재 일상의 것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대학교 막 나와서 창업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본 축적 없이 생산수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생산수단을 만든다는 것은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업하는 게 힘들죠. 자본 축적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에 과연 이제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순수 자본주의는 힘드니까 이제 국가가 뭐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러분 시대 때는
순수 자본주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용하진 않아요. 뭔가 뭔가 이 공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여러분한테 깔려 있어야 그게 이제 평등한 거죠. 예? 평등한 사회고 여러분이 좀 행복하게 되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인 사회 구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더 좀 민감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현대 사회의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그 큰 문제가 양극화라는 거 아닙니까? 양극화. 그러니까 이제 또 더 사회적으로 사회 구조라든지 국가 형태라든지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갖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세대가 오히려 여러분인데, 또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반과 환경이 좀 성숙해 있고, 또 비교적 뭐 아주 못 사는 뭐 이런 상황들은 아니어서 그런지 부모 세대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정치 참여, 사회 참여 뭐 이런 데 대한 컨셉이 그것도 조금 양극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좀 우려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무슨 사회 참여라는 게 막 정치적으로 뭐 데모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은 뭐 여러분들끼리 뭐 대학교 내에서도 얼마든지 학술 토론이든 또 NGO 단체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충분히 아주 훌륭한 자세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뭐 취미생활처럼 꾸준히 그걸 이제 싱글 이슈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관심을 가지면 그 사회 전체가 변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미 오래됐어요. 이제 싱글 이슈 운동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그 이슈가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 시도들도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여러분도 그런 아이디어는 좀 받아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분야에 어떤 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사회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참여도 하길 바라고,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여러분들 뭐 대학교의 친구들이나 동기들도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토론도 좀 잘 여러분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앞으로는 그러한 그 토론에 이어서 이런 일련의 과정, 자본 축적과 생산수단이라는 키워드를 잊지 말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현재 위치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충분히 좀 알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네 권의 책에 대한 이해, 이제 맥락이 좀 잡히죠. 문제란 무엇인가,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또 네 권의 책에서의 아주 관통하는 소유권의 개념, 소유권의 개념 속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노동의 가치를 높여서 자본이 축적되고, 자본이 축적되는데 축적돼야 생산수단이 만들어지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뭐 자본가가 뭐 대자본가가 생성된다든지,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노동의 가치마저도 심지어는 여러분 어떠시죠? 노동의 가치도 이제 자유도시, 중세 때는 뭐 못했으니까 자유도시라든지
그 노동이 점점 스스로 혼자 설 수 있기까지는 무던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 이제 우선 요 맥락,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자본이 축적되고 생산수단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종의 독립된 또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고 현 사회에서 현 시대에서의 나는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AI 시대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